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할 주제는 한 개인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함께 수많은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바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혜 씨의 과거 방송 출연 장면에서 발견된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소름 끼치도록 섬뜩하게 다가오는 단서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양면성과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인간 내면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순수하고 해맑았던 것으로 보였던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섬뜩한 진실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 존재와 사회에 대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약 20년 전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어린 이은혜 씨는 대한민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익숙했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생활고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낡고 허름한 집을 아름답게 고쳐주는 과정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던 따뜻한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이은혜 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시종일관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방송 인터뷰 중에는 해맑은 미소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하고 선량한 포부를 당차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발언은 당시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어린 소녀의 앞날을 응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그 해맑은 소녀에게서 훗날 발생할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의 어둡고 잔혹한 그림자를 찾아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순수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은 덧없이 흘렀고 그 해맑았던 어린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은혜 씨의 남편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익사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남편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 보험금과 함께 이은혜 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 그리고 사건 전후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은혜 씨는 2019년 가평 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 사망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과거 행적에도 쏠리게 되었고 약 20년 전 그녀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존재가 다시금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해맑고 순수했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잔혹한 피의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이들이 깊은 충격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은혜 씨가 출연했던 인기 프로그램 러브하우스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신동엽 씨 또한 이 소식에 깊은 충격과 함께 큰 안타까움을 표했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응원을 보냈던 어린 소녀가 훗날 이런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잔혹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해맑고 어려웠던 한 가족의 사연에 진심 어린 위로와
뜨거운 응원을 보냈던 수많은 시청자들. 또한 자신들이 믿고 응원했던 소녀의 변모된 모습에 깊은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인간의 이면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은혜 씨의 과거 방송 출연 장면은 사건의 전말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더욱 섬뜩하고 오싹한 단서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또렷하게 말했던 과거에 순수했던 이은혜 씨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잔혹한 이은혜 씨. 이 두 모습의 간극은 도저히 메워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극명하여 이를 접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괴리감과 함께 인간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엿보게 했습니다. 과연 그 순수하고 해맑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그녀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그녀는 타인에게는 드러내지 않은 어떤 어둡고 잔혹한 이면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동시에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내면의 어둠에 대한 깊고 근원적인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과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한 섬뜩함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그 파장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0년 3월 이은혜 씨는 대한민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믿기지 않는 내용의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명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그중 제 배우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게시글에는 이런 경우에도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 보험금과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사건의 전말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후 수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관성이 강력하게 의심받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섬뜩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남편의 사망을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액의 보험금 수령 가능성 여부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질문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도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처음부터 남편의 사망을 계획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결정적인 무게를 싣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녀는 사건의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고 그에 맞춰 교활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많은 이들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름 끼치는 섬뜩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게시글은 이제 와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범죄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기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이 사건의 섬뜩함과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범죄 심리학 권위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은혜 씨의 과거 가출 경험과 그녀가 겪었을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깊이 주목하며 그녀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잠재되어 있거나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성장 환경이 그녀의 현재 행동 패턴과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윤리적이거나 잔혹한 수단과 방법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냉혈한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만약 이은혜 씨에게 이러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녀가 과거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밝고 순수해 보였던 모습조차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묘한 연기나 가면이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었던 인간 본연의 선함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간 내면의 어둡고 잔혹한 면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단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은혜 씨의 과거 방송 출연 장면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여러 섬뜩한 단서들은 우리에게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잔혹성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크게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약 20년 전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해맑고 긍정적인 어린 소녀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입니다. 순수해 보였던 어린 시절의 모습 뒤에 이토록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예측 불가능함과 복잡다단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감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둘째, 과거 방송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발언했던 내용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현재의 잔혹한 행적과는 너무나도 극히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던 과거의 발언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섬뜩하고 기만적인 여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던진 미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셋째, 남편의 사망사고 발생 직후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 직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작성하여 올린 계곡 익사사고 관련 게시글입니다. 이 게시글은 마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듯 또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실행 과정을 암시하는 듯한 섬뜩한 흔적처럼 느껴져 많은 이들에게 경악스러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노출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게시글은 그녀의 대담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심리학 전문가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조심스럽게 제시된 사이코패스 성향 가능성입니다. 이는 그녀의 행동을 단순히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범죄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된 잔혹한 행위로 해석할 여지를 강력하게 남깁니다. 만약 그녀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존재했다면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인간관계와 신뢰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섬뜩한 단서들과 정황들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고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 인간의 내면에 이토록 극단적이고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 즉 순수함과 잔혹함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타인의 어떤 모습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적이고 잔혹한 사건들이 재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은혜 씨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 사건의 차원을 넘어 인간 심리의 복잡다단함과 사회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쳤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깊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 모두에게 가차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순수하고 해맑았던 모습 뒤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섬뜩한 단서들이 하나둘씩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둠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고, 동시에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두운 단서들을 통해 진정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